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흑색종에 관해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흑색종이라는 병 자체가 워낙 드물다 보니까 이것을 다루는 그런 영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사기 이제 전이 되는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간이나 폐나 또 다른 뭐 뼈라든지 피부에 그 원격 전이가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뇌에 전이가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전신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세포 독성 항암제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 치료 항암제도 있고, 표적 치료 항암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환자분들이 흑색종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 흑색종의 종류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이제 알고 치료를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에서는 흑색종이라고 하면은 피부에서 생기는 흑색종이 많죠. 자외선에 노출돼 가지고 많이 생기는데, 아시아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그 자외선 노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위들, 손이라든지 손바닥, 뭐 발바닥, 손톱, 이런 데서 생기는 암이 흑색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코 안이라든지 뭐 잇몸이라든지 입 안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질 같은 이렇게 점막에 생기는 점막성 그 흑색종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눈 안에 이제 망막 쪽에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원인 모르게 뭐 뇌라든지 아니면 임파절 전이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의 치료 방법은 다르지만 1차적으로 전이가 되어졌는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면역 항암제를 먼저 쓰게 됩니다.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키트루다라는 단독요법 치료제하고, 그 다음에 여보이 옵티보라는 그런 병용요법 치료제가 있는데, 키트루다라는 약은 지금 나와 있는 데서 반응률은 한 뭐 45% 정도 나온다 그러면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보험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이제 무난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여보이하고 업티보라는 이렇게 면역 병용력 부분 아직까지 보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8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두 개 요법을 4주기, 그리고 3주마다 이제 4번을 맞고 난 다음에 옵티보라는 단독요법으로 2주마다 해가지고 이제 2년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험적인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반응률에 대한 부분들은 한 55% 정도까지 해서 좀 더 높은 상황이지만, 독성에 대한 부분들이 40%, 50% 정도 나오고 한 33% 이상 정도가 치료를 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막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없이 세포 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좀 더 높은 것을 원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다면 여보의 옵티보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험이 되는 상태에서 부작용 상대적으로 좀 적고, 그리고 효과는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원한다면은 트루다 펜브롤리즈마브라는 이런 면역 치료제가 더 나을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키트루다라는 약은 3주마다 한 번씩 쓰는 거고, 35번 정도 쓰면 2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작용이라 하면은 세포 독성 항암제하고는 좀 다르게 머리가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백혈구가 떨어져서 감염이 잘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이고 거의 없는 상태죠. 그렇지만 이제 면역 치료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는 쪽으로 가니까, 가끔씩 보면 우리 몸의 정상 세포를 공격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한 40% 정도의 갑상선 기능 항진을 시켰다 그 뒤로 이제 저하로 빠지게 하는 경우들, 그리고 제1형 당뇨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겠고, 뭐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설사를 6번 이상 정도 하는 그런 장염이라든지 간 기능 손상, 폐 기능 손상, 신장 기능 손상, 때로는 아주 드물게는 심장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신경 추에서 이제 신경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걷는데 좀 장애가 일으킨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부작용들이 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경미하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고, 우리가 스테로이드라는 약 같은 거를 쓰면서 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루에 뭐 6번 이상의 그런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신장이나 폐 기능이 나빠져가지고 호흡 곤란이 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된다면 면역 치료제를 다시 쓸 수 있을 것인가,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라든지 면역 저해제를 써가지고 이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치료를 한다면은
많은 환자들이 큰 무리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흑색종이 진단되어졌을 때 저희들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암 조직 세포에서 돌연변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비라프 돌연변이 검사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엔나스라는 돌연변이 그리고 시킷이라는 돌연변이도 같이 검사를 해가지고 세 개를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만약 비용을 조금 들어가 한 150만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차세대 연기 서열 분석법이라 해서 NGS라는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하면 그 세 가지를 포함하고 이외에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라프라든지 엔나스, 시킷 같은 경우 이제 점막성 흑색종인 경우는 시킷을 포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비라프라든지 엔나스의 돌연변이만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비라프의 돌연변이가 있다면 다브라페닙이라든지 트라메티닙 같은 표적치료제 상품명으로서는 라핀나 메키셀이라는 이 표적치료제를 보험이 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를 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엔나스 돌연변이를 검사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병원 기준으로 두 가지의 임상 시험약이, 지금까지 치료약은 엔나스에 대해서는 없는 상황이죠. 최근에 나와 있는 그 표적 치료제 중에서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엔나스의 돌연변이가 있다면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도 같이 해놓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비라프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면 생각하시기에 표적 치료제를 먼저 써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역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비라프 돌연변이가 있을 때 면역 치료제를 먼저 써주고 난 다음에 표적 치료제를 쓰는 것이 두 개의 약의 효과를 최대한 내고 생존 기간을 길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만약에 표적 치료제의 병용요법을 먼저 쓰게 된다면 뒤에 쓰는 면역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삼성 연구, 또 그다음에 저희 기관하고 삼성병원, 서울대학병원에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행했던 연구에서 봤을 때는 필히 면역 치료제를 먼저 써주고 표적 치료제를 뒤에 써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환자의 암의 진행 상태가 굉장히 심해서 여러 군데 가 있어서 환자분이 너무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한 정도, 또는 LDH라는 그 수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뇌전이가 다발성으로 와가지고 신경이 마비가 와 있는 경우일 경우에는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라핀나 메키셀이라는 표적 치료제를 먼저 써주는 일부 예외의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의학적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면역 치료제를 먼저 쓰고 표적 치료제를 뒤에 쓴다. 그렇다면 비라프의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 서양의 경우 피부에서 생기는 그런 흑색종에서는 한 50%의 돌연변이 발생률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손바닥, 발바닥, 손톱, 발톱에 생기는 이런 에이크랄 렌티지너스 멜라노마에 해당되는 경우는 7% 정도밖에 비라프의 돌연변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그 빈도는 낮아지겠죠.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한 2에서 30% 정도가 피부에 생기는 흑색종이 있기 때문에 전체 환자를 따져보면은 17%, 18% 정도의 비라프 돌연변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엔나스 돌연변이는 한 16, 17% 정도, 그리고 시킷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미코잘 멜라노마, 그러니까 점막성 흑색종이 가장 많겠지만 거기서는 한 1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시킷이라는 돌연변이가 있다면 때는 우리가 글리백이라는 표적 치료제를 비급여지만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또 이러한 그 시킷 돌연변이에 대한 검사도 우리가 해놓는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첫 진단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할 때는 면역치료제, 키트루다라는 면역치료제를 제일 먼저 쓴다.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비라프에 저해져 있는 라핀나 메키셀을 두 번째로 쓸 수 있다. 만약에 없다거나 아니면 라핀나 메키셀을 썼는 그 비라프 돌연변이에서 다시 이제 진행이 되어졌다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세포 독성 약물인 다카바진이라는 약제, 뭐 DTIC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약제를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약제를 쓰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작용도 많고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없는 걸로 해서 치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카바진이라는 약 자체도 지금 써보면은 면역 치료제를 쓰기
전 시대에는 효과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지만 지금은 면역치료제를 쓰고 난 다음에 이 약을 썼더니만은 효과가 꽤나 좋아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작용도 머리가 빠진다든지 세포 독성에 대한 그런 그 면역 저하가 오는 그런 경우들은 많지 않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고, 가끔씩 보면 이제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햇빛이 이제 강한 쪽에 나갔을 때 광독성이 나타나 가지고 뭐 어지럽다든지 피부에 발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쉽게 잘 쓸 수 있다. 최근 들어 이제 다카바진이라는 약이 생산하고 있는 회사의 수지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생산을 중단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되었는데, 그래도 학회에서 대한종양내과 학회, KCSG 같은 이런 학회에서 교수님들이 많은 의료 자문을 해주시고 또 민원도 였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나 저희들도 이제 민원을 많이 여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약이 중단되어지지 않고 국가에서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품목으로 해서 생산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들이 급여 상태, 굉장히 싼 비용이죠. 한 1,000원, 2,000원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서 쓸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되었다면 뭐 본인이 한 3주마다 쓸 때 3, 4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고 또 직접 수입해 들어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서 이제 그 다카바진이라는 약을 흑색종 환자에게서 여전히 보험으로 잘 쓸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효과도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환자분이 의료진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잘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다카바진까지 이제 써가지고 치료에 효과가 없이 진행되어졌다라면은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이라는 세포 독성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약제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상태라서 이제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분들, 쪽 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우려하시는 분들은 용량을 20%나 30% 정도 줄여가지고 쓰면은 반응률이 그래도 꽤나 좋게 나와서 생존의 연장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말했던 면역치료제, 표적치료제, 그다음에 다카바진, 파칼리탁셀, 카보플라틴이라는 그 약제를 다 쓰고 나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회사에서 새로운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된 약을 가지고서 임상 연구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으로서 효과를 굉장히 오랫동안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각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교수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내가 어떤 새로운 임상 치료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를 통해서 등록되어진다면 또 그런 부분은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기 환자들, 원격 전이가 있었던 흑색종 환자의 기본적인 치료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고, 한 가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흑색종 환자들이 치료를 하는 도중에 뇌전이가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유방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흑색종이 뇌전이가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암종 중에 하나인데, 조기에 이제 뇌전이에 대한 부분들 발견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 쪽에 이제 MRI를 주기적으로 찍어줘야 된다. 통상적으로 첫 진단받았을 때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 찍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다브라페닙하고 트라메티닙이라는 그 비라프 저해제의 표적 치료제를 쓰는 경우에는 기존의 면역 치료제 쓸 때의 한 3% 정도의 뇌전이가 일어나는다고 하면은 표적 치료제를 쓰고 있는 도중에는 한 40% 정도의 뇌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늦어도 한 1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머리 쪽에 MRI를 찍어서 뇌전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뇌전이가 있다 그러면 요즘 감마나이프 같은 치료 기법이 굉장히 좋아져서 뭐 여러 다발성의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뇌전이까지 치료를 한다면 생명의 연장이 길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 2008년 정도부터 이제 흑색종 환자를 많이 치료를 했었는데, 그때는 치료약이 없던 그 다카바진이라는 그 약제 하나, 파클리탁스 카보플라틴도 이제 겨우 이제 사전 신청요법을 통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생존율이 한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33개월, 36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약제들의 부작용이 조금씩 좀 개선되어지고 있고, 의료진들도 그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브라페닙이나 트라메팀이라는 그 비라프 저해제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 또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세포 독성 항암제와는 완전 다른 이제 부작용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열이 나는 경우가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 40도 가까이 고열이 나는 경우인데, 그때는 약물 2개를 바로 중단하고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열이 떨어지면은 다시 이제 약물을 복용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이 계속 고열이 난다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와서 약제 중에 일부를 용량을 조금 감량시켜야 됩니다. 트라메팀이라는 약이 이제 열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2mg을 먹던 약을 이제 1mg 정도, 1.5mg 정도 줄이면은 또 부작용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가끔 이제 피부에 반점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아니면 관절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조금씩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부작용을 좀 조기에 발견하고 또 주말이라든지 밤에 이제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응급실에 오는 그런 율이 좀 줄어들면은 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흑색종에 대한 부분들 이제 잘 알지 못하고 여러 주변에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 도움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 촬영을 했고요. 초기 진단 당시에 수술하고 나서 그리고 보조적인 요법으로 무슨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여러 과의 교수님들 모시고 한번 촬영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종양내과 신상준, 계모하는 의사.